속을 빼서 다칠 수도 있게 이게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본인한테 편한지가 제일 최적의 그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안 좋은 베개는 요즘 많이 쓰는데 폭신하게 이제 머리 전체를 감싸는 베개가 있는데 그건 이제 피부 닿는 부분이 이제 압박이 되기 때문에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폭신한 베개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자는 자세인데요. 같은 사람도 이제 여러 자세로 자게 돼 있고요. 사람마다 좀 주로 자는 자세가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왼쪽에 보면은 이제 좀 이렇게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자는 자세고요. 옆으로 누워 자기도 하고 바로 누워 자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팔을 올리는 게 편하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엎드려 자는 게 편하다고 합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잘 때 보통 이제 기본 자세는 이렇게 굽히고 자시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이 잔다는 거는 내 몸의 활동이 줄어들고 휴식을 취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에너지 소비를 최대한 줄이는 게 이제 잠을 잘 때 회복이 빠르겠죠. 그래서 그러려면은 혈액순환량을 줄이고요. 근육 긴장이 이렇게 빨리 떨어져야 됩니다. 본인에 맞는 팔, 다리 이렇게 굽힌 자세로 혈관이 좁아지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혈관이 잘 통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한번 쉬기 때문에 혈관이 이제 압박을 받습니다. 좁아집니다. 굽힌 자세로 있으면은 이 자세로 있는 것보다 이 자세로 있는 게 적은 힘으로 긴장이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소모가 적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키를 안 가게 하고 힘을 덜 들이면서 이러고 자는 게 제일 편하죠. 다음 하겠습니다.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명상할 때 보통 이제 결과부자도 많이 하고 반과부자도 많이 하는데요. 그거를 하면은 좀 명상에 도움이 되는 이유가 뭘까? 이것도 자는 거랑 관련이 있어서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명상할 때 이제 이렇게 결과부자나 반과부자를 하는 이유는 그 명상 상태가 최적이라고 하거든요. 그 이유는 이때 몸의 에너지 소모가 제일 적기 때문입니다. 힘이 덜 든다는 얘기죠. 다리를 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피가 안 갑니다. 다리는 줄어들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가 적고 그리고 이제 쓰는 근육도 사람 허리 근육이 제일 등이나 허리 그 기입하는 근육이 제일 크고 힘이 좋기 때문에 딱 그 근육만 이용해서 이렇게 딱 서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제일 안정적이고 또 집중도 잘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 하겠습니다. 이제 대자로 자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제 이 친구도 완전히 지금 이렇게 되는데요.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피로하여 대자로 자는 이유는 피로해서 보통 사람이 피곤하면 열이 뜨게 되거든요. 열이 나고 그러면 이제 자기도 모르게 흥분이 됩니다. 까라는 게 아니고요. 피곤한데 오히려 흥분되고 막 이렇게 불안함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때 심장이 흥분되고 이렇게 많이 뛰게 되면은 얼굴 쪽 혈압도 같이 올라갑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건 아주 심한 경우인데 비슷하겠죠. 네,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그게 흥분이 돼서 얼굴 쪽으로 혈압이 높아지면은 그 혈압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통 코피가 발생할 수 있고요. 코피가 아니더라도 우리 눈이 충혈돼서 피를 좀 달아낸다거나 아니면 귀가 좀 빨개진다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좀 혈압을 해결하려고 하고요. 그런데 이제 잘 때 팔을 이렇게 굽히고 있으면은 피가 분산이 안 되기 때문에 이쪽에 혈압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혈압을 낮추려고 이렇게 쫙 펼치고 자게 됩니다. 그래서 혈류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저절로 팔을 넓게 벌린다. 이게 제일 편한 자세가 됩니다. 자연스럽고. 다음.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보통 이제 사람 자는 걸 찍어 놓으면은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뭐 일어날 때 똑같은 자세여도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그런데 어떤 분들은 같은 자세로 주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제 뭐 욕창이 생기는 거랑 같은 원리로 그쪽이 눌리기 때문에 오히려 혈액순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몸을 움직여주는 게 오히려 자연스럽고 좋은 자세라고 보면 됩니다. 다음은 그래서 만약에 고정 자세로 주무신다면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정도로 많이 쇠하시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나중에 움직이지 말라고 배우셨다거나 아니면 군대 같은 데서 일부러 이제 참아내기 위해서 의지로 이렇게 바꾸셨다거나 이런 경우인데 사실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다면 빨리 바꾸시는 게 다음 있습니다.
엎드린 자세가 편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환자들 가도 바로 누우면 불편하고 엎드려 자는 게 편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심장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다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준비한 건데요. 가슴으로 마주하는 자세입니다. 제가 뭐 불교는 아니지만 바른 자세는 아무래도 부처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진을 좀 가져왔습니다. 자세를 보면은 굉장히 편안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슴이 펴있죠. 다음 보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사람은 항상 물건을 대하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씻을 때, 옷을 입을 때, 사무실에 나와서 항상 물건을 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은 우리는 항상 어떤 대상물을 대하게 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실생활을 보는 건데요. 주방에서 이제 그릇에 음식을 담고 이렇게 있는 자세죠. 다음 보겠습니다. 주방에서 이제 써는 일이 많죠. 썰다가 갑자기 옆에 있는 뭐를 이렇게 들거나 작동시키려고 할 때 보통 이제 멈추고 그 자리로 가서 가슴으로 마주 대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자세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 사고가 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다음 식탁에서도 보면은 다음 그릇을 주고 받거나 뭔가를 주고 받을 때 보통 이제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자세로 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릇을 놓칠 확률도 높아집니다. 다음 사무실에서 보면요. 다음 일을 할 때 자판기와 모니터를 가슴 앞에 위치하고 쓰는 게 아니라 이제 보통 이제 일이 많으니까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 쓰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목뼈, 척추, 눈, 어깨 피로가 좀 많이 쌓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오래되면은 만성 통증까지 생기게 됩니다. 다음 이제 주말 농장 많이 하시잖아요. 넣어봤습니다. 다음 하겠습니다. 농부들이 이제 과일이나 고추 딸 때, 혹은 상치나 나물 뽑을 때, 몸 전체를 움직이기 이제 피로하고 이제 피로가 되면은 그냥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무튼 다른 자세로 일하지 않게 됩니다. 그때 무릎에서 목까지 모든 관절이 오히려 피로하게 됩니다. 이게 수십 년간 쌓이게 되면은 관절이 이제 퇴행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약간 확장이 되는 건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어떤 물건을 내가 대할 때 바로 하는 게 내가 손상이 적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생각을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지금 이제 로댕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굉장히 근육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렇게 되고 손상이 없는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심장도 압박이 되고 가슴도 압박이 되고 해서 무리가 많이 될 수 있는 자세입니다. 다음 대상을 가슴으로 마주하는 것이 안전한 것은 추상적인 것에도 적용이 됩니다. 생각해야 될 게 생겼을 때 어떤 것이 두렵든지 간에 두렵지 않든지 간에 그거를 정면에서 가슴으로 마주보고 해결을 한다면은 최선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만약에 적당히 피하는 자세로 생각을 하더라도 피하는 자세로 임한다면은 오히려 피해를 가져올 확률도 있습니다. 다음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뭐 불교는 아니지만 강가 사유사인데요. 저도 이거는 아주 바른 자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하는 바른 자세는 아닌데 그래도 일단 가슴이 좀 펴져 있기 때문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생활에서 대하는 모든 대상이 추상적이든 추상적이지 않든 정면에서 마주보고 편한 마음으로 대할 때 그럴 때 제일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생활에서 물리적으로 정면으로 마주하는 습관을 자꾸 기르시면은 이제 추상적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자신감도 생기게 됩니다. 다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